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교장이 조용한 한국계 학생을 철저히 망신 주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실화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학교 예산 횡령과 인종차별, 그리고 가족 간의 배신까지 얽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마지막 반전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교외 작은 도시 글렌데일, 이곳 링컨 고등학교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17살 이지훈이었죠. 지훈이는 3살 때 부모님과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계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홀로 한국에서 건너온 70대 할머니 이순덕 여사와 단둘이 살게 되었거든요. 지훈이는 학교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었어요. 키 150cm의 작은 체구에 말수가 적은 데다가 무엇보다 가난했거든요. 할머니는 코리아타운의 작은 한식당에서 하루 12시간씩 설거지 일을 하며 월 $1200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고 계셨어요. 지훈이는 구실에서 산 $5짜리 낡은 옷과 헌 가방으로 학교를 다녔죠. 점심값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지훈이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노래였습니다. 지훈이의 아버지 이성민 씨는 한국에서 유명한 인디 밴드 달빛 소나타의 보컬로 활동했던 뮤지션이었거든요. 비록 한국에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음악계에서는 실력을 인정받는 아티스트였죠. 지훈이에게는 아버지의 환상적인 음악적 재능이 고스란히 물려졌어요. 지훈이는 매일 밤 달동네 같은 작은 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야마하 기타를 안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어요. 이웃집의 소리가 날까봐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지만 할머니는 그 작은 목소리조차 듣고는 매번 눈물을 글썽이셨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에서 돌아가신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셨거든요. 지훈아, 내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혼이 살아있구나.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훈이는 그저 웃어 넘겼어요. 자신 같은 가난한 이민자 딸이 무슨 가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평온한 일상에 악마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50대 중반의 데이비드 하워드 교장이었어요. 하워드 교장은 겉으로는 완벽한 교육자였죠. 명문대 출신의 교육학 박사 학위까지 갖춘 엘리트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극도의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특히 조용하고 가난한 아시아계 학생들을 혐오했어요.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아시아 애들이 조용히 있으면서 좋은 성적만 받으니까 백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못해 보이잖아. 적당히 길을 꺾어줘야 해. 하워드 교장에게는 더 심각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학교 예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고 있었거든요. 체육관 시설 개선비 $50,000, 도서관 장서 구입비 $30,000, 급식 개선비 $20,000, 총 $150,000나 되는 거액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어요. 그 돈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하고 고급 골프 클럽을 사고 심지어 별장까지 장만했죠.
하지만 최근 교육청에서 감사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하워드 교장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만약 발각되면 교직 생활은 물론 감옥까지 가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저 조용한 아시아 아이를 무대에 세워서 완전히 망신을 주면 사람들은 그 화제에만 정신이 팔려 감사 문제는 잊어버릴 거야. 일석이조지. 하워드 교장의 계산은 정교했어요. 지훈이를 학교 최대 행사인 추수감사절 특별 공연의 오프닝 무대에 억지로 세워서 망신을 주고 그 소동으로 자신의 비리에서 관심을 돌리겠다는 악독한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계획에는 또 다른 공모자가 있었어요. 바로 하워드 교장의 조카딸 애슐리 윌슨이었습니다. 18살인 애슐리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치어리더 팀의 주장이었어요. 금발의 파란 눈, 백인 부모님을 둔 완벽한 미국 소녀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성적이 형편없었거든요. 애슐리의 평점은 고작 2.3이었어요. 반면 지훈이는 4.0의 완벽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게 애슐리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열등감에 시달렸거든요. 저 이상한 아시아 애가 나보다 성적이 좋다니. 삼촌, 저 애 좀 혼내줄 수 없어요. 애슐리는 삼촌인 교장에게 계속 지훈이를 괴롭혀 달라고 부추겼어요. 그래서 하워드 교장은 더욱 지훈이를 미워하게 되었죠. 드디어 하워드 교장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어느 목요일 아침, 지훈이는 학교 게시판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추수감사절 특별 공연, 오프닝 솔로 무대 이지훈 교장 특별 추천. 지훈이는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신청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더욱 당황스러운 건 교장 특별 추천이라는 문구였어요. 왜 교장이 자신을 추천했을까요? 그때 뒤에서 들려온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 지훈이 대박이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선발하셨다던데. 정말 기대돼. 어떤 노래 할 건지 궁금하다. 말하는 건 애슐리와 그녀의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지훈이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이라는 걸요. 사실 하워드 교장은 며칠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음악 선생님인 미세스 브라운에게 거짓말을 했죠. 브라운 선생님, 이지훈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집에서 노래를 정말 잘한다고 하더군요. 한번 무대에 세워보면 어떨까요? 순진한 미세스 브라운은 교장의 말을 믿고 지훈이를 추천 목록에 올렸어요. 그리고 하워드 교장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훈이를 오프닝 무대로 확정했죠. 그날부터 지훈이의 학교 생활은 완전한 지옥이 되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아이들의 조롱이 따라다녔습니다. 야, 지훈이 진짜 노래한다는 거야? 목소리도 개미 같은데. 한국말로 아리랑 부르는 거 아니야? 교장이 장난치는 거 아니야? 첫 무대를 저런 애로? 완전 웃길 듯. 우리 학교 망신만 안 당하면 좋겠다. 학부모들 다 올 텐데. 지훈이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요. 점심시간에는 화장실에 숨어서 눈물을 흘렸고 수업 시간에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와서 빠질 수도 없다는 거였죠. 이미 포스터에 이름이 올라갔고 전교생이 알고 있었거든요. 거부하면
더 큰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을 게 뻔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애슐리와 그 무리들은 지윤이를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야, 지윤아, 혹시 김치 냄새 나는 노래 부를 거야? 아니면 강남 스타일? 하하하. 우리가 백댄서 해줄까? 대신 돈 줘야 하는데. 지윤이는 참을 수 없었지만 꾹 참았어요.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아는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선생님들의 시선이었어요. 음악 선생님인 미세스 브라운조차도 지윤이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지윤 정말 노래할 수 있어. 만약 무대에서 실수하면 학교에 큰 피해가 될 텐데. 지윤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윤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다들 저를 비웃으려고 일부러 이런 일을 꾸민 것 같아요. 차라리 학교를 그만둘까요? 할머니는 지윤이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윤아, 할머니가 너에게 숨긴 이야기가 있어. 내 아버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 말이야. 그리고 할머니는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놀라운 진실을 털어놓으셨어요. 내 아버지는 사실 한국에서 엄청난 실력자였어. 당시 가요계에서 숨겨진 보석이라고 불렸지. 하지만 대형 기획사에서 데뷔하려면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했어.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었지. 그래서 아버지가 미국으로 오자고 한 거야.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고.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낡은 녹음기와 함께 먼지가 쌓인 작은 상자를 들고 오셨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마지막으로 녹음한 데모 테이프야. 어떤 음반 회사에 보내려고 만든 건데 사고가 나서 보내지 못했지. 한번 들어보렴.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지윤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놀라운 실력이었거든요. 파워풀하면서도 섬세하고 감정이 살아있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자신의 목소리와 똑같았다는 거였어요. 지윤아, 내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 언젠가 지윤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때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음악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고. 지윤이가 그런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머니의 말에 지윤이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몰랐던 거였어요. 그날 밤 지윤이는 아버지의 낡은 기타를 안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놀랍게도 목소리가 아버지와 똑같이 나왔거든요. 할머니는 벽에 귀를 대고 들으시다가 눈물을 펑펑 쏟으셨답니다. 성민아, 우리 지윤이가 내 뒤를 이어 가수가 될 것 같구나. 하지만 지윤이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과연 자신이 그 무대에서 잘할 수 있을까요? 공연을 이틀 앞둔 월요일,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하워드 교장이 지윤이를 교장실로 불러들인 거예요. 지윤아, 이번 공연 준비는 잘 되고 있니? 교장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사실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내 공연을 기대하고 있어. 학부모들, 교육청 관계자들. 혹시 실수라도 하면 우리 학교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텐데. 지윤이는 교장의 의도를 알 수 있었어요. 겁을 주려는 거였죠. 괜찮으시면 빠져도 돼.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지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이건 단순히 노래 공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는 일이었고, 자신을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공연 당일이 다가왔어요. 하워드 교장은 무대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조용한 아시아 아이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동시에 자신의 비리에서 관심을 돌릴 기회가 온 거죠. 하지만 하워드 교장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만약 지훈이가 의외로 잘한다면, 그래서 그는 음향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오프닝 무대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좀 까다롭게 해주세요. 학생이 너무 긴장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문제를 만들어서 당황하게 해주시고. 순진한 음향 담당자는 교장의 말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공연 직전에 마이크 볼륨을 낮춰놓았죠. 하지만 하워드 교장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학교 강당은 800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사 기자와 교육청 관계자까지 와 있었어요. 하워드 교장이 일부러 연락한 거였죠. 우리 학교의 특별한 인재라는 명목으로 말이에요. 무대 뒤에서 지훈이는 아버지의 기타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히 가져다 주신 거였죠. 지훈아, 아버지의 기타와 함께라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첫 줄에 앉아서 응원할게. 하지만 지훈이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자신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특별한 첫 번째 무대를 소개하겠습니다. 링컨 고등학교에 숨겨진 보석, 이지윤 학생의 솔로 공연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무대에 오른 지훈이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키득거렸고 애슐리와 그 무리들은 대놓고 비웃었죠. 저게 뭐야? 기타까지 들고 왔네. 한국 전통음악이라도 하는 거야? 하지만 지훈이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소심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무대 중앙에 서서 관객들을 천천히 바라본 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이크에서 삐 소리가 나면서 음향이 완전히 먹통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워드 교장의 계획이었어요. 그는 공연 직전에 음향실에 가서 몰래 마이크 선을 손상시켰거든요.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애슐리는 친구들과 함께 대놓고 웃어댔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하하. 하워드 교장은 무대 옆에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이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마이크 없이 맨 목소리로 부르기로 한 거였죠. 괜찮습니다. 마이크 없이 부르겠습니다. 지훈이의 당당한 목소리에 관객들이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지훈이가 기타를 든 채 입을 열어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맑고 파워풀한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강당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어요. 그것도 완벽한 발성으로 말이죠. 지훈이가 선택한 곡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비틀즈의 Let It Be였는데 그녀만의 독특한 편곡으로 한국어 가사를 일부 섞어서 불렀어요. 첫 소절부터 관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는데 점차 진지해지더니 몇몇 사람들은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 가난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음악에 대한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노래가 진행될수록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키득거리던 학생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애슐리는 입을 벌린 채 넋을 잃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 부모들은 벌써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당황한 건 하워드 교장이었어요.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무대 옆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지윤이를 바라봤어요. 객석 첫 줄에서는 할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손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할머니가 손수건을 건네주며 함께 감동하고 계셨어요. 저 아이 목소리가 천사 같네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죠? 지윤이의 노래가 절정에 이르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관객석에서 한 명, 두 명씩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전체 관객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몇 초간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관객석이 폭발했습니다. 브라보, 정말 대단해. 앙코르, 앙코르.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죠. 심지어 평소 지윤이를 무시하던 아이들까지도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신이 망신 주려고 한 아이가 이런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가장 절망한 건 하워드 교장이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 경악했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도 없었죠. 억지로 박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분노와 당황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였거든요.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이상해, 마이크가 갑자기 고장 날 리가 없는데 음향 점검은 제대로 했나? 왜 하필 오프닝 무대에서 그런 일이? 그때 무대 뒤에서 음향 담당 선생님인 미스터 존슨이 황급히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끊어진 마이크 선을 들고 있었어요. 이상합니다. 마이크 선이 일부러 잘려 있어요. 누군가 고의로 망가뜨린 것 같은데요. 이 말에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워드 교장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렸죠. 설상가상으로 몇몇 학생들이 의심스러운 증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교장 선생님이 음향실 쪽으로 가시는 걸 봤는데. 맞아. 공연 시작 직전에 혼자 뭔가 하고 계셨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관객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났어요. 그는 자신을 코리아타운의 KM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지윤 양, 정말 놀라운 공연이었어요. 저는 한국계 아티스트들을 전문으로 하는 음반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와 함께 데뷔 앨범을 만들어 볼 생각이 있나요? 관객들이 다시 한번 환호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관객석 중간쯤에 앉아있던 40대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공문서가 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교육청 감사팀의 마가렛 데이비스입니다. 순간 하워드 교장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감사관이 공연을 보러 온 게 아니라 감사를 위해 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마이크 고장 사건까지 목격한 상황이었죠. 하워드 교장님, 오늘 공연 후에 교장실에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학교 예산 집행에 관해서 말이죠. 하워드 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 네. 언제든지. 하지만 데이비스 감사관의 다음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목격한 음향 장비 파손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관객들의 시선이 모두 교장에게 쏠렸어요. 하워드 교장은 더 이상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애슐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거든요. 삼촌이 했어요. 삼촌이 지훈이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마이크를 망가뜨렸어요. 관객들이 일제히 충격에 빠졌어요. 하워드 교장은 조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애슐리, 너 지금 뭔 소리를. 하지만 애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인 죄책감이 폭발한 거였죠. 저도 함께 했어요. 삼촌이 지훈이를 괴롭히라고 시켰어요. 성적도 좋고 조용해서 거슬린다고. 그리고 오늘도 마이크를 망가뜨리라고 했어요. 관객석이 완전히 술렁였어요. 몇몇 학부모들은 분노한 표정으로 하워드 교장을 노려봤죠. 이게 무슨 일이야? 교장이 학생을 괴롭혔다고? 데이비스 감사관은 즉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보안팀 나와 주세요. 링컨 고등학교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워드 교장은 이제 완전히 절망했어요. 비리 은폐는커녕 더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된 거였죠.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애슐리가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삼촌은 학교 돈도 훔쳤어요. 체육관 수리비라고 해서 받은 돈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어요. 저희 집에 와서 자랑했거든요. 이제 관객들은 완전히 경악했어요. 학생 괴롭힘을 넘어 횡령까지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죠. 데이비스 감사관은 즉시 하워드 교장에게 다가갔어요. 하워드 교장님, 지금 당장 교장실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회계 자료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하워드 교장은 비틀거리며 감사관을 따라갔어요. 그의 교직 생활은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한편 무대에 서 있던 지훈이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자신을 괴롭히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멸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무대로 달려와서 지훈이를 꽉 안아주셨어요. 지훈아, 정말 잘했어. 아버지도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계실까. KM 엔터테인먼트의 김철수 대표도 다가왔어요. 지훈 양, 정말 대단했어요. 내일 당장 우리 사무실로 오세요. 계약서 준비해 놓겠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즉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놀라운 소식들이 연달아 터졌어요. 하워드 교장의 횡령 사실이 정확히 밝혀진 거예요. 총 18만 달러나 되는 거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드러났죠. 더 충격적인 건 그동안 다른 아시아계 학생들도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워드 교장은 조직적으로 유색인종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었거든요. 지역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링컨 고등학교 교장 학생 괴롭힘과 횡령 혐의로 체포. 한국계 학생의 용기가 밝혀낸 교육계 비리. 지훈이의 공연 영상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워드 교장이 완전히 해임되었고 형사 기소까지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애슐리는 지윤이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지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용서해 줄 수 있어? 지윤이는 애슐리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었어. 그 후 지윤이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KM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었고 첫 싱글 Let It Be Korean 가 빌보드 월드 차트에서 10위 안에 들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수익금으로 할머니가 꿈꾸던 한식당을 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윤이네 맛집이라는 이름으로 코리아타운에 문을 열었는데 지윤이의 팬들이 몰려와서 대박이 났어요. 몇 달 후 지윤이는 링컨 고등학교에서 다시 한 번 공연을 했어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초청받은 특별 무대였죠. 새로 부임한 히로시 다나카 교장은 일본계 미국인으로 다문화를 존중하는 분이었어요. 지윤 양이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티스트가 되어주세요. 그날 공연장에는 하워드 전 교장도 와 있었어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는 공연이 끝난 후 지윤이에게 다가가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윤아, 정말 미안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였는데. 지윤이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덕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하워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더 미안하다. 정말 고마워. 현재 지윤이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성공한 가수가 되었어요. 데뷔 앨범 Dreams of My Father는 전미 앨범 차트 20위에 올랐고 그래미 어워드 신인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죠. 하지만 지윤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매년 링컨 고등학교에서 여는 지윤이 장학금 콘서트예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모으는 행사인데 벌써 50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지윤이의 가장 큰 팬이에요. 손녀의 공연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최전석에 앉아서 눈물을 글썽이며 지켜보시죠. 우리 지윤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성민이도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 애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지금 지윤이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윤이의 공연에서 백댄서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지금은 지윤이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지윤아, 내가 나를 용서해준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 평생 고마울 거야. 하워드 전 교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1년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선처를 받아서 반년 만에 가석방되었어요. 지윤이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거든요. 그분도 잘못을 깨달으셨으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출소 후 하워드는 작은 동네에서 조용히 살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지윤이의 콘서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어요. 무대 뒤에서 설치 일을 도우면서 지윤이의 공연을 지켜보는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저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정말 바보였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소녀를 망신주려 했던 악독한 교장이 오히려 그 소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놀라운 실화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장했다는 거죠. 지훈이는 단순히 성공한 가수가 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티스트가 되었어요. 애슐리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하워드도 자신의 편견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련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도 보여주었죠.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시련이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디딤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용서가 여러분 자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이런 감동적이고 반전 있는 실화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